사랑의 생평화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이 다음 선거에 자본이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중반에 세부 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은 자본이득세 정책이 2011년과 2014년에 당에 큰 타격을 입혔던 경험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프레임은 투기적 투자가 아닌 생산적 투자를 장려하고 미래 인프라에 필요한 세수 부족을 메우며 세제 시스템을 봉급 생활자에게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예를 들어 휴거형 주택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많은 작업이 필요하며 정책위원회는 이제서야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동시에 비과세 구간을 발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시행된 정책이며 히킨스 전 총리를 이를 모방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세제 시스템에 너무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은 대중을 압도할 수 있으며 여러 사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한꺼번에 제시해야 합니다. 히킨스 전 총리는 합리적인 논거가 마련되고 모든 질문이나 잠재적인 허점에 대해 종합적인 정당성이나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발표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샌드리스 보고서에 따르면 빚을 진 소비자와 기업에게는 더 어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 연체율과 모기지 연체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샌트릭스 관리이사 키스 맥로클런은 말했습니다. 11월 소비자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 3.1%, 모기지 연체율은 10% 증가했으며 계절적 추세에 따라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적 어려움 사례의 전반적인 증가율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월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키위세이브 인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맥로클런은 지난달 중앙은행의 공식 기준금리 50 베이스포인트 인하는 일부 가계에는 숨통을 틔워줄 것이지만 고금리 대출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신용불량자가 평균 16% 증가했고 많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청사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도매 무역 부분 기업 청사는 82% 증가했습니다. 키스 맥로클런은 새해에는 사업장 폐쇄와 함께 채무 연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피크,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약 3만 6천 명의 간호사, 조산사, 의료보존들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제 8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의료 종사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국적인 파업은 모든 테와토라 시설에서 노동력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입니다. 노조가 공공안전을 중심으로 한 항목을 놓고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밝힌 후 나온 조치입니다. 회원들은 또한 테와오라가 합의를 위한 협상 매개 변수를 총 직원 비용의 1%로 제한한 것에 실망했습니다. 이는 첫 해에는 0.5%, 두 번째 해에는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스인 레디 보건부 장관은 협상 초기에 간호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 다소 불만을 표했습니다. 리테 장관은 또한 예산 제약이 환자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카인과 오라가 민간 시장 가격보다
12% 더 높은 비용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감사 주간의 일환으로 화요일 아침 재무선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로운 보고서의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윌리스는 부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의 새 이사회가 명령한 1년의 검토에서 몇 가지 놀라운 통계가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주간 동안 동시에 열린 사회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카인가우라 이사회 의장인 사이먼 모우터는 해당 기관이 시장 건설 비용을 회복하는 데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인가우라가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고 믿으며 올해는 단위 건설 비용을 1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14%의 감축을 달성했으며 2020년 회계연도 말까지 20%까지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선단체에 대한 세금 변경사항은 다음 예산에서 발표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자선단체에 대한 세금 개편과 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내년 5월 예산에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는 이번 국회 임기 동안 새로운 세수입 창출이나 세금 부과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선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가 이미 조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윌리스가 배제한 것은 연립정부에서 재산세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스는 자선단체의 세금 납부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데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제도에 누락이 있는 경우 책임을 전하기 위해 업무를 구조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기금을 쌓아서 자신의 금고를 늘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